자, 여러분 고개 드시고요.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 문제집은 206페이지죠. 양도소득세 세율입니다. 우리가 이제 가, 필, 차, 장, 소, 기, 과에서 과세표준 금액을 구했고요. 이제 과세표준에 곱해지는 세율이요. 그래서 우리가 산출세를 구하게 되는데 양도소득세 산출세 계산을 위해서 과세표준에 곱해지는 세율입니다. 83페이지로 펴놓으시고요. 양도소득세 세율은 우리가 과세 대상 종류 등에 따라 달라지고 등기 여부, 보유기간 여부 등에 따라 또 과세표준금의 크기 등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는데요. 양도소득세를 이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배운 것도 어려웠고 오늘도 배운 것도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계산 사례 문제가 막 나오니까 사례 문제를 계산 문제를 막 풀어드리니까 세법이 전부 다 그냥 또 계산 문제만 나오는 줄 알고 막 어렵게 생각하고 막 괜히 막 지레 이렇게 하고 그러시는데 우리 계산 문제는 한 문제가 나오는데 그게 지방세에서 나올지 양도소득세에서 나올지는 알 수 없어요, 여러분들. 그죠? 계산 문제는 자, 그래서 29회 시험 같으면 취득세에서 사례 문제가 나왔고 그거 아주 이제 쉽게 나왔었고 사례 문제가 나왔고 그 다음에 또 30회 시험에서는 양도소득세 나오고 그렇습니다. 근데 어디서 나올지 모르고 또 한 문제밖에 안 나오고 그래서 딱 봤더니 계산이 막 복잡한 것 같다 그러면 끝끝내 그걸 풀고 지나가야 돼요? 아니면 그냥 통과해야 돼요? 그냥 통과해야지, 여러분들. 자, 그래서 통과했다가 똘똘한 문제들 다 손잡아주고 2차 이제 공시법 풀고 세법 다 풀고 이제 다 하는데 시간 남을 때 그런 거는 시간 남을 때 그럼 가만히 종치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풀어야죠. 그럴 때 사례 문제 푸는 거고. 그래서 계산 문제가 사례 문제가 많이 나오지만 문제집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사례 문제는 계산 문제는 한 문제밖에 안 나오니까 그냥 풀 필요 없습니다. 자, 그리고서 그냥 안 풀어줘. 사례 문제는 하나도 안 풀어줘. 강의를 할 때. 그러면 돼야 안 돼요? 그럼 또 그것도 또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계산 문제를 제가 사례 문제를 난이도 높은 것까지 다 풀어드려요. 딱 우리가 공부를 하고. 그렇지만 본인의 여부에 따라서 나는 그냥 도저히 그냥 계산 문제나 이런 거는 사례 문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일단 포기하고 넘어갔다가 나중에 여력이 될 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공부는. 그래서 우리가 장기 보유특별공제 그러면 시험에서 장기 보유특별공제 대상 인것과 아닌 거, 그 다음에 공제율 일반적으로는 2%인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은 이제 24에서 80%인데 다만 자, 올해 또 중요한 거, 이 24에서 80% 확대 적용을 받으려면 몇 년 거주해야 한다? 2년 거주해야 한다. 이런 거 대상 인것과 아닌 거. 장기특별공제 대상은 국내에 소지하는 등기되고 3년 이상 보유한 토지 건물 및 조합원 입주권이 대상이고 토지 비사업용 토지 포함이고 그 다음에 근데 조합원 입주권은 조합원으로부터 출가한 것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자, 조정상적이 아닌 다주택은 100주택이든 2주택이든 장특공제 받을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조정상적인데 다주택은 장특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것만 알면 돼요. 예? 그래서 공부를 하는 게. 그래서 장기보유통제 계산하는 사례 연습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어려워가지고 세법이 어려워요. 그러면서 세법을 포기해야 될 것 같아요, 양도세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중요한 것은 계산 사례 문제로 장특공제 구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올 가능성은 낮고 중요한 것은 금방 제가 얘기한 이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알 수 있잖아요. 이건 성인 문제지. 이런 건 성인 문제고. 그렇잖아요. 기본공제는 소득별로 각각 연이 50만 원 공제하고, 소득별로면 부동산 등과 주식과 파생상품에서 각각 250만 원씩 공제한다. 양도 자산별이 아니라 어떻게? 소득별로 각각 공제하고. 이런 것들. 미등기 양도만 아니면 기본공제는 뭐다? 싹 다 깔아준다. 이거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를 여러분들이 알았어요. 그래서 이거 알면 되는 건데, 계산 사례 문제 같은 거 이렇게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세법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계산 사례 문제가 소득세에서 나올 가능성도 반반이에요. 지방세에서 나올 수도 있고 양도세 같은 데 나올 수 있고. 근데 그게 순수하게 계산을 위한 계산 문제가 나올 가능성은 몇 년마다 한 번씩 그게 나오는 거지. 평상시에는 그냥 이론을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응용 문제가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사례 문제는 그것 때문에 세법이 어렵다. 계산 문제 때문에.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거는 어차피 그냥 통과해도 되는 거고 시간 남을 때 풀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도 없고 세법은요. 무슨 부동산 학개론처럼 계산 문제 특강 같은 거 할 필요도 없는 거고 세법은.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계산 사례 문제를 제가 풀어드린다 해서 지금 많이 풀었는데 그것 때문에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들은 금방 제가 얘기한 그런 것들이에요. 기본공제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은 미등기 양도만 아니면 싹 다 깔아준다. 소득별로는 250만 원 공제한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기본공제 다 공부한 거고 장특공제 다 아이고 춤시켰다. 장특공제 다 공부한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세법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하시면 됩니다. 원래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 건데 그 중요한 것을만 물어보면 어렵다고 그래서 그 물어보면 그건 대충 알고 있더라고요. 그럼 된 건데 왜 자꾸 어렵다고 하면서 포기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신경 쓰지 마시고 그런 거 계산 사례 문제 같은 것 때문에 어렵다 그러지 마시고 그 다음에 83번 문제 보겠습니다. 83번 문제. 자, 83번 문제는 양도세 세율인데 먼저요. 여기 잠깐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양도세 세율은 제가 그 요약집에서 그 좀 빠진 거 몇 가지 조금 수정할 게 있어서 조금 더 여러분들 요거 설명하면 좀 양도세 세율이 또 헷갈릴 수 있는데 결론은 간단하게 이제 여러분들 또 결론만 또 아시면 되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양도세 세율은 한번 보시면 제가 근데 여기 PPT 작업하면서 제가 뭐 하나가 빠졌는데 그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분양권 전매했을 때 그 관련한 얘기가 여기다 집어넣었어야 되는데 제가 그걸 뺐더라고요. 자, 그래서 어떤 간에 그건 감안해서 보고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양도세 세율은 이거 먼저 봅니다, 여러분. 세율 구조는 비례세율과 누진세율 다 적용되죠. 양도세는 비누예요. 세율 구조가 비례세율, 누진세율 다 적용되고 그 다음에 하나의 자산이 양도세는 자 하나의 자산이 둘 이상 세율에 해당한다. 그러면 각각 해당되는 세율을 적용해서 산출세액을 구한 다음에 각각 구한 다음에 그 산출세액 중 어떤 거?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합니다. 자, 그러면 양도세 세율이요. 한번 보겠습니다. 양도세는 대상 종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데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요. 주택하고 조합원 입주권 제외하고 얘네들 일반적으로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양도세 세율은 같이 가는데 어떻게 되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요. 미등기 한다면 당연히 몇 프로입니까? 70% 최고세율 적용되고 그 다음에 하여튼 지금 부동산 안정화 대책 7월 10일 날 나온 거 양도세 세율 인상에 대한 그것은 일단 내년부터 시행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여튼 종부세하고 양도소득세는 시행 시기가 언제냐면 일단 대부분 다 내년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우리 시험과 관계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다만 취득세, 지방세법에서 그 개정안 중에서 취득세 세율에 대한 그것은 이번에 법이 통과되면은 7월 달이든 8월 달이든 법원이 통과되면 그것은 우리 시험 범위 시행 시기가 우리 시험 범위 내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취득세 세율만이요. 근데 취득세 세율이 아직 법안이 구체적으로 문자가 돼서 이렇게 나온 게 아니에요. 그게 지금 정부에서 발표는 됐지만 일단 뭐 이런 예외 저런 예외 이럴 땐 이렇게 하겠다 뭐 하면서 시행 시기도 조금 약간 논란이 되고 있어서 확실히 정해진 게 없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제가 정해지면 그게 이제 법이 통과되고 확실하게 이제 뭐가 나오면은 그때 제가 여러분께 강의 때도 계속 강조를 드리고 시험 범위에 들어오게 되면 그 다음에 자료도 나가고 여러분께 나가고 또 홈피에도 올리고 이렇게 해서 개정세법 내용을 꼭 숙지하고 가라고 제가 다 할 거예요. 문제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다 할 거니까 여러분들은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평상시 공부한 대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일단 종부세, 양도세는 일단 원칙적으로 일단 올해하고는 관계없다. 내년 일이고 그 다음에 취득세 세율만 지방세 개정 내용 중에서 특별히 취득세 세율만 이번에 이제 우리 시험 범위 안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시험은 항상 시험 실시 당일날 시행 중인 법령으로 답안을 작성하니까 우리 시험 범위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데 하여튼 법이 아직 구체적으로는 확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통과가 되면 그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제가 그때 알려드릴 거고 일단 양도소득세는 세율은 인상은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면 헷갈리니까. 작년에 양도세 세율이 문제가 나왔는데 이게 이제 단서 조건을 잘못 달아가지고 안 달아가지고 작년에 양도세 세율 모두 정답 처리가 되고 그랬었는데 일단 원래 양도세 세율은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면 양도세 세율은 원래는 6에서 42%가 이게 기본적으로 적용돼요. 자, 무조건 기본적으로는 6에서 42% 초과투진세율 7단계, 과표관 7단계 초과투진세율이 적용돼요. 비사업용 토지는 근데 이걸 그래서 우리가 소득세에서는 기본세율 그래요.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거예요. 6에서 42%는 모든 주식 같은 거 빼놓고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걸 이런 애들은 자 근데 기본적으로 6에서 42%예요. 주택도 포함해서. 근데 다만 이게 이제 비사업용 토지 같으면 여기다 몇 프로? 10%를 할증해서 16%부터 52%까지 이게 이제 자, 비사업용 토지는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근데 이거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건데 다만 그럼 한번 보세요. 일반적으로 1년 미만 부였다면 몇 프로라고요? 50%입니다. 양도세 세율은 50%가 적용되고 근데 비사업용 토지는
16에서 52%니까 요게 또 클 수도 있잖아요. 과세표준금액이 5억 원 초과했을 때는 비사업 터지는 요게 더 클 수도 있잖아요. 52%가 50%보다 여기 50%보다 더 클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비사업용 토지는 이렇게 1년 미만 보유했다 비사업 토지는 요 16에서 52% 기본적으로 적용되지만 다만 1년 미만일 때는 또 50%이기 때문에 요 50%하고 요거하고 누진세율하고 비교해서 둘 중 어떤 거 각각 세율 중에서 산출세 구한 다음에 어떤 거 큰 세율로 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요것에 관해서 50%만 물어보고 싶으면 이게 이제 초과 누진세율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고 이렇게 단서를 달아놔야 되는데, 하여튼 비교세율 이거 안 한다고 이렇게 단서를 달아놨어야 되는데, 어떻게간에 이렇게 원래는 적용됩니다. 1년 이상 2년 미만 보였다면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세율이 몇 프로입니까? 40%입니다. 1년 이상 2년 미만 보이면. 근데 기본적으로 얘네들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기본 세율이 뭐예요? 6에서 42%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런 경우에 42%가 더 과세표준금액이 5억 원 초과하면 42%가 더 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교해서 둘 중 큰 세액으로 하고요. 자, 또 비삼용 토지 같으면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40%하고 또 16에서 52%하고 둘 중 큰 세액으로 합니다. 원래 각각 세율 중에서 상주세 구한 다음에 2년 이상 보였을 때는 물론 6에서 42%고 비삼용 토지는 16에서 52%까지 이렇게 10% 할증하기 때문에 이렇게 적용됩니다. 근데 여러분요, 자 이렇게 하면은 수강생분들이 자꾸 헷갈려하고 이걸 헷갈려하니까 제가 간단하게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양도세 세율을 그냥 텔레폰 넘버로 754-6412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754-6412인데 미등기한다면 70%고 1년 미만 보유하면 50%고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하면 40%고, 근데 기본적으로는 6에서 42%입니다. 2년 이상 보유했을 때 6에서 42%예요. 토지금 부동산에 관한.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우리 이것만 알면 돼요. 동일한 대상이 2개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면 각각 세율 적용해서 둘 중 어떤 거? 큰 세액으로 한다. 이것만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게 원래는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이런 거 여러분들이 당연히 이거는 뭐냐면 이렇게 적용되지만 당연 1년 미만이면 50,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40%지만 그렇지만 이게 이제 기본적인 세율하고 비교해서 각각 세율 중에서 어떤 거? 큰 것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과세표준금액이 5억 원 초과했을 때는 요게 요 40%보다 더 클 수 있잖아요. 요때는 6%, 1200만 원이면 6%일 때는 당연히 이게 크겠지만,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둘 중 큰 세액으로 한다는 거, 요거 이렇게 여러분들이 754-6412 이렇게 기억한 다음에 그냥 동일한 대상이 2개 이상의 세율에 하면 그중 어떤 거? 큰 거 적용한다. 이렇게만 결론을 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또 봅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제가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서 물론 조합원 입주권 같은 거요. 조합원 입주권을 제외한 부동산에 관한 그러니까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제가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서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그러니까 뭐냐면 분양권 같은 것도 1년 미만 보유하면 4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하면 1년 미만 보유하면 50%,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40%예요. 자, 그죠?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에서 분양권 같은 거. 근데 다만 이게 또 2년 이상이면 6에서 42%고. 자, 그런데 원래 그런 건데 다만 조정대상 지역 내에 분양권을 조정상 지역 내에서 분양권을 만약에 양도했다. 그러면 요거는 보유기간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몇 프로라고요? 무조건 요거 50%라고 했습니다. 보유기간 관계없이. 그래서 보유기간 관계없이 무조건 50%입니다. 원래. 자, 근데 이제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있어가지고 요거 무조건 50% 조정상 지역 내에서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분양권을 말하는데요. 양도했을 때 무조건 50%인데 다만 잘 보세요. 다만 조정대상 지역 공고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다거나 또 아니면 다른 분양권 없는데 근데 나이가 30세 이상이거나 또는 30세 미만이어도 배우자가 있거나 이렇게 일정한 경우에는 무조건 50% 세율 적용, 여기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 예외가 있다는 것 정도 한번 아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 이어서 봅니다. 주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하고, 그러니까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여러분들 754-640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요거 둘 중 큰 세액으로 한다. 요 정도 이렇게 기억하시면 훨씬 더 간단하고요.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은요,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은 미등기한다면 몇 프로입니까? 70%입니다. 등기됐다 그러면 1년 미만 보유하면 주택 조합원 입주권 몇 프로예요? 40%. 근데 기본적으로 원래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6에서 42%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 누진세율하고 비교해서 5억 원 클 때는 5억 원 초과할 때는 이게 더 클 수도 있기 때문에 비교해서 둘 중 어떤 거? 큰 세액으로 하는 거고요. 2년 이상 보유했다. 2년이 아닌데 왜 1년인데 제가 바꿔놓는다는 게 또 못 바꿨네요. 2년이 아니라 몇 년? 1년. 1년 이상 보유했다 그러면 주택 및 조합원 주권은 1년 이상 보유하면 6에서 42% 7단계 초과세율입니다. 1년 미만 보유했을 때는 40%고요. 그럴 때 비교해서 큰 세액으로 하는 거고 당연히 그거는. 그러니까 일단 주택 및 조합원 주권 1년 미만이면 몇 프로? 40%를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근데 다만 누진세율하고 비교해서 큰 세액으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주택하고 조합원 입주권 있잖아요.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 주택하고 조합원 입주권은 자 세율 같이 가는데 자 이것도 미등기한 다음에 몇 프로고요? 미등기한 다음에 70%입니다. 등기됐다 그러면 요거 1년 미만이면 몇 프로라고요? 1년 미만이면 40%입니다. 40%고요. 그 다음에 1년 이상 보유했을 때 1년 이상 보유하면 얘는 6에서 42% 초과 누진세율입니다. 근데 다만 요 40% 정도 될 때도, 다만 40% 정도 될 때도 정확히 얘기하면 40% 정도 될 때도 뭐 하고요? 6에서 42%하고 비교해서 6에서 42%하고 비교해서 둘 중 어떤 거? 큰 세액으로. 이렇게 하면 또 여러분들 오해가시나? 이것도 6에서 42%하고 비교해서 또는 요거하고 6에서 42%하고 비교해서 자, 요거 비교해 가지고 둘 중 어떤 거? 큰 세액으로 합니다. 원래. 정확히 얘기하면 이건데 큰 세액으로 하는 건데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기억할 때 1년 미만이면 주택 몇 프로다? 40%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1년 이상이면 6에서 42%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 자산이 이제 좀 이따가 나오는 건데 일단 그거 보기 전에 보세요. 이렇게 해서 적용됩니다. 근데 여기 한번 보세요. 어떤 거냐면 조정대상 지역 내 우리가 1세대 2주택이나 3주택 같은 경우도요. 자, 조정상 지역 내에서 1세대 2주택이다. 먼저 항도하는 주택은 1년 미만이면 원래 몇 프로입니까? 주택은 40%예요. 근데 원래 조정상 지역 내 2주택 이상 2주택은 자, 원래 16에서 52% 자,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 어떤 거냐면 6에서 42% 기본세율에다가 조정대상 지역 내 1세대 2주택은 몇 프로 할증합니까? 10%를 할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6에서 52% 적용돼요. 자, 그래서 원래 이렇게 적용되기 때문에 요거하고 역시 비교해서 또 큰 세액으로 하는 거고. 근데 여러분들은 기억할 때 하여튼 1년 미만이면 40%인데 이렇게 요 원래 조정상 지역 내 다주택은 16에서 52%니까 둘 중 큰 세액으로 하고 1년 이상 보유하면 원래 6에서 42%에다가 10% 할증한 16에서 52%가 적용되는 거고요. 그렇죠, 여러분들? 1세대 3주택이다 조정상 지역 내에서 그 3주택자가 이상자가 그 먼저 항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요거 26에서 62%. 요건 어떤 거냐면 6에서 42% 요 기본세율에다가 여기다가 몇 프로 할증합니까? 조정상 지역 3주택은 20% 할증합니다. 그래서 26%부터 62%까지 적용되는 거고. 자, 기본적으로. 그런데 다만 1년 미만이면 40%니까 역시 또 요런 경우에는 또 요게 더 작고 이게 더 클 수도 있고. 근데 또 이게 62% 과세 입증액이 5억 원 초과하면 이게 더 클 수도 있으니까 비교해서 큰 세액으로 합니다. 하여튼 요거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세율 적용되는 세율하고 1년 미만일 때 요런 때는 그 둘 중 비교해 가지고 큰 세액으로 한다는 거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두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양도소득세 조정상 지역 내 2주택은 기본세율에다가 몇 프로 할증? 10% 할증해서 16에서 52% 7단계 조건세율 이걸 기억하고 조정상 지역 내 3주택은 자, 기본세율에다가 몇 프로 할증이? 20%. 그래서 26에서 몇 프로? 62%까지 적용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한번 봅니다. 올해 내년에 세법이 대대적으로 세율이 이제 양도세 세율이 개정될 예정이기 때문에 우리 시험에서 양도세 세율을 요번에 자세한 이런 것들을 막 물어볼 가능성은 좀 낮아졌습니다. 여러분들 가능성은. 그리고 보시면 장기 임대주택 같은 것들 중에서 일정 경우에는 이렇게 중과세율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는데 다만 그때 공통적으로 종부세나 양도세에서나 장기 임대주택으로서 혜택을 받으려면 임대료 중과율은 몇 프로? 5%를 넘으면 안 된다는 것 정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타라산 나왔죠? 자, 기타라산. 제가 그랬어요. 기타라산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기타 자산은 이건 요거까지 맞아서 제가 정리해 드리고요. 조정대상 지역 내, 지역 내에서 지역 내
1세대 2주택이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금방 받습니다. 기본 세율에다가 몇 프로요? 네? 몇 프로? 네, 10% 요거 할증하고 그래서 16에서 52%까지 조정상정 내에서 1세대 3주택 이상이다. 그러면 이 기본 세율에다가 6에서 42% 기본 세율에다가 몇 프로 여러분들? 20% 할증한다는 거 이런 것들 봐놓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여러분요. 기타 자산이요. 기타 자산 나왔다 그러면 항상 뭘 떠올리라고 그랬어요? 기타 자산. 그렇지 여러분. 아이고 이제 공부 많이 된 것 같으네. 기타 자산 나왔다 그러면 바로 그냥 골프형권 나오는 거 보니까 골프형권 나왔다 기타 자산, 기타 자산 나왔다 골프형권 기타 자산. 그러면 이 골프형권 같은 기타 자산은 이런 기타 자산, 자 특정 시설물 이용회원권 또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과 함께 한다는 영업권 등 기타 자산은 좌우지간이에요. 이거는 그냥 보유기간 관계없이 좌우지간 뭐라고요? 초과 누진세율입니다. 좌우지간 초과 누진세율이고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세율은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네, 양도세 세율이요. 그래서 올해 작년에 독립화 문제가 나왔고 그 다음에 올해 또 좀 개정될 예정이고 그래서 세율에 관해서 독립화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일단 제 개인적으로는 확 떨어졌다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올해 출제 가능성이. 그래서 대충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 정도. 그 다음에 양도세 세율에서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이따가 꼭 알아야 되는 거 이제 그런 걸 오히려 주의하시면 되고 직접적인 세율은 요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요. 양도소득세가 세율이 시험 문제가 독립화 문제로 우리 실무적으로도 그렇고 실생활에서 양도세 세율이 중요해요? 취득세 세율이 중요해요? 취득세 세율이 중요해요? 취득세는 뭐 그까지 딱 정해져 있고 또 그 뭐 자 그래 제일 저 사람들 신경 쓰는 게 뭐예요? 양도소득세지. 실무적으로도 그렇고 시험적으로도 그렇고 시험에서 그러니까 원래 실무적으로나 실생활에서는 양도세 세율이 더 중요하지 진짜. 그래 취득세는 딱 정해져 있고 그런데. 양도세 세율이 중요한데 근데 시험에서는 취득세 표준 세율은 거의 매년 나오는데 양도세 세율은 가끔 독립화 문제로 아주 가끔 나와요. 자 미등기 70% 이런 거는 그냥 구색맞춰 나오는데 본격적인 양도세 독립화 문제는 가끔씩 나옵니다. 왜 그러냐고요? 문제 내기가 애매해서 그래요. 문제 잘못 출제하면은 여러 가지 막 그 애매해서 문제 잘못 출제하면은 미스 출제가 될 수 있고 막 그래서 이런 게 둘 중 큰 색으로 하고 뭐 하고 여러 가지 미스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양도세 세율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작년에 나왔다가 단서를 잘못 따라가지고 안 달아가지고 작년에 모종답 처리가 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하나 양도세 세율 요 정도 봅니다. 자 설명 드렸고 그럼 요번에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보세요. 자 문제를 보시니까 83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소득세법상 등기된 국내 부동산에 대한 양도세 과세표의 세율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27회 때 문제인데요. 1번 보니까 1년 6개월 보유한 1주택 40% 그랬는데 주택은 자 주택 및 조합원 주권은 1년 이상만 보유하면 몇 프로라고요? 6에서 42% 초과세율입니다. 1년 미만일 때 40%고 1년 미만일 때가 그때는 이제 1년 미만이면 40%면 그때는 이제 6에서 42%하고 비교해서 이제 큰 색으로 하는 거고요. 2번입니다. 2년 1개월 보유한 상가 건물. 자,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2년 이상 보유했다. 뭐라고요? 6, 42. 6에서 42% 초과 누진세율 적용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0개월 보유한 상가 건물이요. 10개월 보유한 상가 건물은 50%잖아요. 자, 10개월 보유한 상가 건물이면 50%.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3번 정답이고. 4번입니다. 6개월 보유한 1주택이요. 100분의 30 그랬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주택은 1년 미만일 때 몇 프로입니까? 자, 40%입니다. 40%인데 다만 자, 40%인데 다만 정확히 얘기하면 1년 미만일 때 40%하고 또 기본 세율 6에서 42%하고 자, 둘 중 어떤 거? 큰 색으로 한다. 원래 이렇게 돼 있으면 더 정확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원래는. 해설에도 원래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취지를 알고 가시고요. 해설에는 원래 그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4번 그렇게 봤고 5번 보시면 1년 8개월 보유한 상가 건물 100분의 50 그랬는데 일단 틀렸죠 답은? 네, 몇 프로입니까? 40%입니다. 100분의 40%. 40%가 적용되고요. 40%가 적용되고 일단 40%인데 다만 40%인데 여기 있구나. 자, 40%인데 754, 642 토지금 부동산에 관한 1년 미만이면 자, 50%고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원래 몇 프로여야 돼? 40%여야 되고요. 그렇게 요럴 때는
이럴 때는 50%나 40%일 때는 아이고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50%하고 40%일 때는 이게 과세표준금의 크기에 따라 이게 더 클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요거 비섬용 토지 같으면 이제 비섬용 토지 아까 봤지만 비섬 토지는 50%보다 더 큰 게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는 이제 40%일 때 이게 더 클 수도 있고요. 5억 원 초과했을 때는 42%니까 그러니까 비교해 가지고 둘 중 어떤 거? 아이고 큰 색으로 합니다. 둘 중 어떤 거? 큰 색. 자, 원래는 정확히 하면 해설이 그렇게 돼 있어야 돼요. 40%하고 6에서 42%하고 둘 중 어떤 거? 큰 색이에요. 원래는 정확히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자, 어떻든 간에 틀렸습니다. 40%니까. 84번 문제 보겠습니다. 소득세법상 고소자가 2017년 7월 1일 국내 소재 주택을 취득하여 등기한 후 해당 주택을 2020년 7월 10일 양도했다. 이에 따른 양도세 과세 표준이 1,000만 원인 경우 적용되는 세율은 그랬습니다. 자, 요건 제가 외워두라고 그랬어요. 자, 이게 이제 보니까 주택이 보니까 요거 양도세 세율인데 단서를 보니까 양도시 조정 대상 지역 아니래요. 그리고 과세 대상인 아닌 1세대 2주택이래요. 그러면 주택 세율 일반 세율이 정되는 건데 6에서 42%가 정돼야 되잖아요. 왜냐고요? 2017년 7월 1일 날 주택했는데 2020년이니까 1년 이상 보유했잖아요. 그잖아요, 여러분들. 주택은 1년 이상 보유하면 1년 미만일 때가 자 40%고 1년 이상이면 뭐예요? 6에서 42%만 적용돼요. 6에서 42%. 그럴 때 과세표 금액이 1,200만 원이면 몇 프로고? 6%고. 1,200만 원이야 6%, 5억 원 초과 금액 42%. 이거 외우더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과세표 금액이 1,200만 원이할 때 6, 42에서 6%잖아요. 6%니까 자 1,000만 원에 이건 그냥 답 1번이 정답이네요. 그래서 산출세도 외우더라고 그랬어요. 과세표 금액이 1,000만 원일 때 산출세액은 얼마냐? 그러면 초과누수세 적용될 때 그럼 1,000만 원에 6%니까 얼마예요? 60만 원. 이것도 아예 외우더라고 그랬습니다. 1번이 정답입니다. 85번 문제 보겠습니다. 소득세법상 고소자가 국내에 있는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양도소 과세표준이 적용되는 세율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단 주어진 자산 외에는 고려하지 않고 해당 세율에 대한 세액은 누진세율로 적용한 세액보다 크다 그래서 요 30회 문제에서요. 요 단서가 없어가지고 요 뒷동네 있죠? 해당 세율에 대한 세액은 누진세율로 적용한 세액보다 크다. 이렇게 단서를 달아놨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요 말은 단서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거하고 자 1년 미만일 때 50%, 1년 이상 2년 미만일 때 8%하고 이렇게 했을 때 요거하고 비교하는 거. 요 초과 누진세율보다는 이게 무조건 크니까 요거하고 비교하라는 얘기 안 하는 얘기요?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6에서 42%하고 둘 중 큰 세액으로 한다. 요 규정을 요걸 적용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단서를 달아놨어야 되는데 해당 세율에 대한 세액은 누진세율 적용한 세액보다 크다. 요 말이 없어가지고 이게 모두정답 처리가 됐습니다. 왜 그러냐 한번 볼까요? 1번 봅니다. 보유기한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등기된 상업용 건물,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754의 642에서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몇 프로입니까? 40%입니다. 그러면 요 40% 1번 맞다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해당 세율에 대한 세액은 누진세를 적용한 세액보다 크다는 단서가 없으면 자 요게 40%가 아니라 그냥 40%가 아니라 6에서 42%하고 했을 때 과세 표준 금액이 5억 원 초과하면 더 큰 것도 있잖아요. 6에서 42% 초과 누진세를 적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큰 세액으로 하는 요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야지 이게 맞는 지문이 돼요. 그래서 단서가 여기서 이제 붙어놨죠, 그냥. 그래서 그 없어가지고 무정답 처리가 됐는데 해당 세율에 대한 세액은 누진세를 적용한 세액보다 크다고 그랬으니까 자, 요 누진세율하고는 비교 안 하니까 자, 1년 이상 2년 미만일 때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걸 몇 프로입니까? 40%. 그래서 맞는 것으로 하시고 2번이요. 보유기한이 1년 미만인 조합원 입주권 자, 40%인데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 자, 1년 미만일 때 몇 프로예요? 40%입니다. 물론 초과 누진세율과 비교해야 되지만 여기서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그랬으니까 무조건 그거보다 크다고 그랬으니까 그냥 40% 비례세율만 적용됩니다. 맞고요. 3번 고소자가 조정 대상 지역에 공고가 있을 날 이전에 주택의 입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서 확인이 돼요. 자, 그러면 당연히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 입자로 선정된 지위 100분의 50 이거 무조건 50% 규정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분양권을 전매했다 양도했다 무조건 보유한 관계없이 50%예요. 다만 이렇게 조정 대상 지역 공고일 이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거나 또 아니면 다른 분양권 없는데 나이가 30세 이상이거나
30세 미만일 때는 배우자가 있거나 뭐 그런 경우에는 제 요약집 보거나 기본서 보면 다 있었어요. 자, 그럴 때는 무조건 50% 규정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런 예외도 있다는 거. 그래서 3번은 어떻든 간에 조정상조 공고일 이전에 매매계약체로 입증이 되니까 이거는 50% 무조건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50% 적용하지 않으니까 1년 미만일 때는 몇 프로예요? 1년 미만일 때는 몇 프로예요? 분양권 무조건 50% 규정 적용하지 않으니까 분양권은 요 규정 적용하는 거죠. 1년 미만이면 50,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40, 2년 이상일 때 6에서 42%. 근데 40%일 때는 또 둘 중 비교해가지고 어떤 거? 큰 세. 요게 누진세율이 40%보다 더 클 수 있으니까. 자, 그렇죠, 여러분들? 비교해서 둘 중 큰 색으로 하고.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3번도 엄격히 말하면, 요게 3번도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1년 미만 보유했을 때 몇 프로가 될 수도 있어요? 50%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3번은 이게 그러니까 요 작년에 요 출제가 미스 출제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을 따져봤을 때는 주어진 조건으로만 판단하고 온다고 했는데 그래도 어떻든 간에 요 3번도 좀 그래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작년엔 그랬었던 거예요. 근데 어떻든 간에 취지는 아시죠? 자, 요런 경우에는 무조건 50% 세율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그래서 그 취지에서 3번은 틀렸다고 보시는 거고. 4번입니다. 과세 표준이 1,200만 원 이하인 등기된 비사업용 토지 지정지역에 있지 않습니다. 비사업용 토지 과세 표준 금액이 1,200만 원 이하일 때 몇 프로입니까? 얘는 16%. 자, 그 다음에 초과누수율 적용될 때. 그 다음에 미등기한다면 몇 프로? 70%. 자, 이렇게 해서 3번을 정답으로 하시면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시면 86번 문제도 여러분들이 그 취지는 여러분들이 제가 알려드린 취지 요걸 꼭 아셔야 되는 거고요.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86번 문제 보시니까 소득세법상 자산별 양도세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에 2년 6개월 보유한 비사업용 토지 6후에서 38%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자, 비사업용 토지는 6에서 42%에다가 10% 할증해가지고 비사업용 토지는 몇 프로라고 그러고요? 네, 비사업용 토지는. 그래서 비사업용 토지는 보세요. 비사업용 토지는 보시면 비사업용 토지는 근데 요거 6에서 40 비사업용 토지는 6에서 42% 여기다가 몇 프로 할증한다고요? 10%를 할증합니다. 그래서 10% 할증한 세율이 기본 세율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적용될 때 그러다 보니까 16에서 몇 프로? 52%까지 적용됩니다. 1번 틀렸고요. 2번 보면 10개월 보유한 골프용권 6에서 42%인데 골프용권 나왔다 기타 자산 나왔다 골프용권은 좌우지간 뭐라고 그랬어요? 6에서 42%입니다. 1년 미만 보였어도요. 3번입니다. 조정상 지역에 1세 3주택을 보유한 자가 3년 보유한 주택 그랬는데 자, 조정상 지역 내 1세 3주택일 때 이거 1년 이상 보유하면 6에서 42% 기본수율에다가 얘 몇 프로 할증합니까? 20% 할증합니다. 그래서 3번 이거 맞고요. 4번 1년 8개월 보유한 지상권 그랬는데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1년 미만이면 50%고 지상권이면 부동산에 관한 권리잖아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1년 미만이면 자 754, 640이니까 얘네들은 50%.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40%예요. 근데 사실은 40% 정도 될 때는 6에서 42% 초과준수율이 더 클 수도 있으니까 비교해서 둘 중 어떤 거? 큰 색으로 해야 되는 거. 원래는 정확한 해설은 그렇게 돼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5번 5년 보유한 미등기 토지. 미등기 자산은 무조건 몇 프로입니까? 70%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해설에 대한 것을 제가 조금 더 보완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어디를 보시냐면 87번 문제는 좀 풀지 마세요. 87번 문제는 풀지 마시고요. 초과 누진 세율에 대한 건데 이게 비교 세율과 여러 가지 충돌하기 때문에 아예 풀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88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요 88번 문제는 보세요. 소득세법상 보유한이 2년 6개월인 등기된 사업용 토지예요. 그러면 자,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754에 642에서 2년 이상 보유했으니까 뭐예요? 6에서 42% 초과누수율입니다. 근데 과세 표준이 1,200만 원 이하일 때 1,200만 원일 때 산출세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냥 1,200만 원에다가 1,200만 원 이하일 때 초과 누진세율은 몇 프로입니까? 6%. 그러니까 1,200만 원 6% 곱하면 얼마가 되냐? 72만 원이 나와요. 1,000만 원일 때는 산출세기 60만 원. 자, 1,200일 때는 얼마? 72만 원. 아예 이거 딱 외워둡니다, 그냥. 자, 그리고 89번 문제를 별표시합니다. 89번 문제. 양도세 세율 나오면
요 89번에 대한 이런 것들이 지문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별표시하고 보겠습니다. 소득세법상 양도세 세율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거 그랬습니다. 조정상 지역 및 지정 지역이 아닌 것으로 가정한다 그랬습니다. 1번에 2년 이상 보유한 등기된 부동산, 주택은 1년 이상의 과세입순이 1,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세율은 몇 프로입니까? 6%. 자, 2번 기타 자산 나왔다 골프용권 나왔다 기타 자산은 좌우지간이라고 그랬죠? 보유기간 관계없이 6에서 42% 7단계 총원수율 적용됩니다. 기타 자산 골프용권 얘네들은. 그 다음에 3번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비섬용토를 양도하는 경우에 6에서 42% 7단계 초과 누진세율에 10%를 가산한 세율을 적용한다. 예? 비섬토지는 6에서 40%에다 몇 프로? 10% 할증하잖아요. 2년 이상 보였을 때. 4번입니다. 하나의 자산이 둘 이상 해당할 때는 해당 세율을 정해서 계산한 양도세 산출수액 중에서 어떤 거?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5번입니다. 5번 꼭 헷갈리면 안 돼요. 자, 양도세 세율을 정함에 있어서 보유기간 기산점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나 상속받은 자산의 경우는 상속 개시를 취득일로 한다는데 이게 틀렸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보유기간의 기산점에 관한 건데요. 잠깐 봅니다. 제 요약집에도 있었어요. 제가 우리 요약집에도 있었는데 저쪽 가서 한번 설명드려볼까요? 괜히 너무 이쪽으로만 온 건가? 그래서 저쪽 동네 분들을 위해서 이쪽으로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양도소득세 여기 보시면요. 우리가 보유기간의 기산점을 한번 볼게요. 보유기간의 기산점을 한번 보면 기산점을 언제부터 보유기간 시작하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양도세에서 보유기간은 당해례산 취득일로부터 언제까지로 해요? 양도일까지로 해요. 그런데 그럼 보유기간의 기산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유기간의 기산점을 보면 자, 보유기간의 기산점을 한번 쭉 보면요. 우리가 먼저요. 상속받은 자산의 보유기간 기산점은 상속받은 자산은 어느 때를 상속받은 자산은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 한번 봅니다. 상속으로 취득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양도 및 취득 시기요. 일반적으로 양도 및 취득 시기 상속받은 자산은 어느 때를 취득 시기로 합니까? 어느 때를 취득 시기로 했어요? 어느 때? 상속 개시. 피상속인 돌아가시면서 역사가 시작되잖아요. 상속 개시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장특공제 적용 시에 상속받은 자산은 어느 때 보유기간을 기산하겠습니까? 어느 때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고 배웠어요? 예? 어느 때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해요, 여러분들? 상속 개시이지 뭐, 상속 개시. 피상속인 돌아가시면서 역사가 시작됩니다. 자, 그래서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그 2년 보유기간 계산할 때든 장특공제 3년 이상 보유기간 계산할 때든 다 상속개시로부터입니다. 근데 세율 적용 시에만 상속받은 자산은 상속개시이 아니라 어느 때? 돌아가신 피상속인의 취득일로부터 피상속인 취득일로부터 이렇게 보유기간을 기산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양도세 세율 적용 시 보유기간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X입니다. 보유기간에 따라서 양도세 눈 뜨시고 세율이 달라질 때 자, 양도소득세 상속받은 자산의 보유기간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O, X요. X입니다. 아니고 어느 때부터? 피상속인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요거 요게 예외적이니까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상속개시일 아니라는 거 세율 적용 시에는. 그 다음에 증여받은 자산은요. 증여받은 자산은 다 똑같아요. 그냥 증여받은 날이에요. 다 증여받은 날로부터 보유기간을 시작해요. 증여받은 날로부터. 증여받은 날. 자, 좌동. 증여받은 날. 또 쓰기 싫으니까 제가. 좌동. 똑같아요. 다 증여받은 날이에요. 네? 다 증여받은 날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좌동 찾지 말고 같은 증여받은 날이라는 얘기예요. 하여튼 다. 근데 배우자 직계존비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이월과세 특례가 배우자 직계존비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이월과세 특례가 적용될 때는 양도 및 취득 시기도 그렇고 다 언제부터 시작하냐면 이건 당초 증여한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취득일. 즉 증여한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취득이니까 그냥 증여자의 취득일부터. 증여자가 증여받은 날이 아니라 이건 뭐라고요? 증여자가 취득한 날. 증여자의 취득일로부터 보유기간 기산해요. 이것도 다 좌동이에요. 증여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보유기간 기산합니다. 이월과세 특례도요. 그러면
그냥 증여받은 자산은 증여받은 날로부터고 1월세 특례를 적용될 때는 당초 증여자가 취득한 날부터 부여는 기산하고 그럼 나머지는 다 똑같은데 어떤 것만 세율 적용 시에 상속받은 자산만 상속개시이 아니라 어느 때부터 부여는 기산한다?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부터요. 상속개시 아니라면 요것만 주의합니다. 그래서 89번 문제는 별표 시하시고요. 지문에 얼마든지 요거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89번 문제 별표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210페이지로 가겠습니다. 210페이지 넘어갑니다. 210페이지에서 90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210페이지 90번 문제. 다음은 1세대 2주택 보유자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근데 단서를 잘 봐야 되는데 1세대 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되는 것은 아는 것으로 했습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요. 2년 보유했을 때 비례세를 적용한다 그러는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자 요거 어떤 세를 적용합니까? 원칙적으로 2년 이상 보유했으니까 6에서 42% 우리가 초과 도진세를 적용합니다. 2번에 위 1회의 양도인 경우에 1년 미만 보유한 경우에는 50%를 적용합니까? 주택 몇 프로입니까? 40%입니다. 주택 및 저금리 주권은 1년 미만이면 몇 프로다? 40%입니다. 다만 이제 6에서 42%와 비교해서 적용되긴 하지만 3번입니다. 조정상 지역에 소지하는 주택은 기본세율의 20%를 가산한 세를 적용한다는데 조정상 지역 내 2주택일 때는 기본세율이 몇 프로 할증합니까? 10% 할증합니다. 10% 할증이고 조정상 지역 내 2주택 10% 할증이고 4번 조정상 지역 내 1세대 2주택자 아닌 경우에는 장특공제가 적용된다. 여러분 조정대상 지역 내 1세대 2주택 이상 3주택 다주택자는 장특공제 원칙적으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여기는 조정상 지역 내 1세대 2주택자가 아닌 경우에는 장특공제가 적용된다. 맞네요? 네. 자, 그 다음에 자, 5번입니다. 1세대 2주택자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가 적용된다. 아이고, 원칙적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과세입니다. 1세대 1주택이어야지. 당연한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211페이지부터는 이제 미등기 양도와 관련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미등기 양도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불이익을 주게 되는데 고기 한번 드세요? 우리 스트레칭도 안 하고 계속 수업한 거예요? 아 진짜 제가 너무 심했네. 아 진짜 중간에 끊었어야 되는데 쉴 때 다 돼가지고. 자, 목 운동 한번 합니다 여러분들. 목 운동 한번 합니다. 반대로 돌리시고 네. 자, 허리도 좌로 우로 돌립니다. 자, 기지개도 화끈하게 제낍니다 여러분들.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 자, 보시면 자기 명의로 취득에 관한 등기하지 않고 팔아요. 그러면 조세 포탈 우려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미등기 양도하면 최고세를 정합니다. 근데 또 그리고 여러 가지 또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미등기 양도하면 비과세 감면 배제합니다. 소득세법상의 비과세, 조세 특례제한법상의 감면 다 배제입니다. 또 그 다음에 미등기 양도하게 되면 장특공제, 기본공제 다 배제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미등기 양도한 자산은 장특공제, 기본공제 다 배제되니까 이런 것도 우리 했잖아요. 그래서 가, 필, 차, 그 다음에 장, 그 다음에 소, 기, 과여 이런 것도 했었는데 우리가요. 그래서 미등기 양도한 자산은 보세요. 미등기 양도한 자산은 장특공제, 기본공제 다 배제되니까 빼는 게 없으니까 양도차익과 양도소득금액이 일치하죠. 빼는 게 없으니까 양도소득금액과 과세표준금액이 일치한다고 그랬잖아요. 미등기 양도하는 자산은 그러니까 결론 양도차익이고 뭐가 된다? 양도소득 과세표준금액이 된다 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양도차익 1억이면 양도소득 과세표준금액 얼마라고 그랬어요? 1억이다. 이거 지난주에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미등기 양도는 장특공제, 기본공제 다 배제됩니다. 또 미등기 양도했을 때 있잖아요. 미등기 양도했을 때 필요경비 계산공제 371이요. 우리가 취득가액을 추계해서 매가만기 취득가액을 매매사락이나 감정가액이나 환산취득가액 등으로 할 때는 기타 필요경비는 필요경비 계산공제를 적용하죠. 필요경비가 계산공제를 나왔다. 며칠 되기 전에 감면 부정탄다. 371에서 자, 토지 건물은 취득 당시 기준유가에 등기된 거 몇 프로? 3%. 근데 미등기 양도하는 토지 건물은 필요경비 계산공제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고 몇 프로? 0.3%. 1,000분의 3, 0.3% 불이익은 있지만 인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기억하시고요. 근데 미등기 양도했는데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봐가지고 등기 의지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미등기 양도했는데도 등기됐다고 의지하는 거, 여긴 지금 안 나와 자세히 지금 해설에
표가 안 모여져 있지만, 자, 요약집이나 기본서를 보시면, 여러분 절 보세요. 요약집이나 기본서를 보시면, 요약집을 참조해서 보시면 미등기양되는데도 등기된 곳으로 의지하는 경우, 자, 어떤 경우냐? 비과세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요. 제가 이거는 쓰기가 너무 귀찮으니까 제가 그냥 말로 할게요. 자, 요약집이나 잘 모르겠으면 요약집이나 그 기본서를 참조하시고, 저를 보세요. 미등기 안 되는데도 등기된 곳을 의지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경우들인데 비과세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요. 자, 비과세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 일정한 농지 교환불화분이나 소득비과세나 8년 제촌 자격농지, 또 대토하는 농지 감면소득, 이런 애들은 원래 비과세나 감면을 받으려면 그 하나의 원래 걔네들 그 비과세 감면 요건을 통과해야지 비과세 감면을 받으니까 일단 검증 받았잖아요. 하나의 시험을 통과해야 되니까 미등기 양도한 농지, 양도하더라도 비과세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는 비과세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불이익 주지 않습니다. 또 그 다음에 장기 할부 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 단기 할부 조건 아니고 장기 할부 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계약 조건상 등기가 불가한 자산은요. 네? 할부금 받을 게 주구장창인데 양도인 입장에서 할부금 받을 게 주구장창인데 한 번 할부금 딱 받고 등기 전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줘야 안 넘겨줘요? 안 넘겨줘. 그럼 매수인 입장에서 보면 장기 할부 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은 계약 조건상 취득 당시 등기가 불가능했죠? 그러니까 불이익을 준다 안 준다? 안 줍니다. 단기 아니고 장기 할부 조건 취득한 자산으로서 계약 조건상 등기가 불가한 자산. 또 하나가 법률의 규정이나 법원의 결정으로 그 양도자산에 대한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한 자산. 내가 미등기 양도한 이유가 법률의 규정이나 법원의 결정으로 미등기 양도했어요. 불이익을 주면 돼야 안 돼? 안 되지. 또 그 다음에 또 1세대 1주택으로서 건축법상 허가받지 않아서 등기가 불가한 자산이에요. 무허가주택, 자 1세대 1주택이고 인원 보유 요건 등을 갖췄을 때 무허가주택 비과세 받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있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이거 1세대 1주택인데 건축법상 허가받지 않은 등기가 불가한 자산은 불이익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허가주택 어떤 경기도 평촌의 어떤 수강생이 예전에 수업 시간에 손 들지 말라고 했는데 손 들어가지고 아니 그러면 무허가주택도 비과세 받을 수 있다는 건가요? 네. 그랬더니 뭐 이상한데 그랬다가 교수를 찾아와가지고 저 무허가주택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오라고 그래가지고 예규까지 쫙 무허가주택도 비과세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쫙 보여줬는데도 이상한데 그러면서 갔다가 제가 화장실에서 볼일 보는데 옆에 와가지고 다 보고 어쩌라고 생각나요 안 나요? 생각나요. 그렇죠? 들었던 분들은. 그래서 1세대 1주택으로서 건축법상 허가받지 않아서 등기가 불가한 자산은 불이익 주지 않습니다. 또 도시개발법 어쩌고 도시개발법 어쩌고 나오면 법령 규정에 의한 경우이기 때문에 자 정당한 사유가 있다 봐서 등기 의지합니다. 불이익 주지 않고.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 91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 91번 문제는 이거는 29회 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나왔기 때문에 또 나올 가능성이 높지는 않아요. 자, 그런데도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미등기 양도자산도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에? 그래요? 비과세 감면 다 배제한다고 그랬습니다. 안 돼요. 비과세. 2번 건설업자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공사용역 대가로 취득한 채비지를 토지구입 환지처분 공고 전에 양도하는 토지는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가 맨날 그랬어요. 도시개발법 어쩌고 도시개발법 어쩌고 이게 몇 년 전에 추가된 건데 그래서 요거는 그냥 정확하게는 기억 못하니까 그냥 도시개발법 어쩌고 도시개발법 어쩌고 이렇게 알아두라고 했거든요. 요거 등기 의지합니다. 그래서 2번 정답이죠. 미등기 양도를 보지 않고. 3번 미등기 양도자산은 소득금액 계산 시 기본공제 적용할 수 있어요? 안 해줍니다. 5번 지금 보세요. 미등기 양도한 자산 장특공제 받을 수 있어요? 안 됩니다. 장특공제, 기본공제 다 배제입니다. 3번, 5번 다 틀렸고요. 이 4번 지문에 많은 분들이 속아 넘어갔을 건데요. 보세요. 미등기 양도자산은 양도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70을 곱한 금액을 양도세 결정세액에 해당한다. 미등기 양도 내가 다른 건 몰라도 70%는 아는데 이러면 틀린 거예요. 이 4번 지문 왜 틀렸냐면 보세요. 우리가 가필차상 소기과 했잖아요. 가필차상 소기과에서 과세 표준을 구했어요. 그러면 요 과세 표준에다가 과표 결정되면 요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을 적용하는 거예요. 예? 세율을. 그래서 세율을 적용해서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 70% 적용해서 이래서 우리가 산출세액을 구하는 거예요. 자, 산출세액을. 그런 건데 이 문제는 지금 이 산출세액에다가 70%를 곱한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산출세액에 세율을 곱하는 게 아니라 과세 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산출세액을 구하는 거죠,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항상 세법은 숫자만 신경 쓸 게 아니라
그 앞에 나와 있는 어떤 기준이 되는 금액, 기준이 되는 시점 이런 것들을 항상 또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산출세가 아니라 과세표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2번이 정답이고요. 92번 문제는 미등기 양도세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거 그랬는데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1번이요. 미등기 양도세의 과세표준은 양도 가액이 된다. 그래요? 자, 여러분. 미등기 양도하는 자산은 양도 차익과 과세표준 금액이 일치하는 거지. 그죠? 미등기 양도하면 장특공제, 기본제 다 배제되니까 양도 차익이 양도소 과세표준 금액이 되는 거지. 양도 가액이 5억이에요. 취득가액 등 기타 필요 경비는 4억이에요. 그러면 양도 가액이 과세표준 금액이 돼요? 아닙니다. 양도 가액이 아니라 양도 차익이, 양도 차익과 과세표준 금액이 일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도 가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과세표준은 양도 가액이 된다. 틀렸어요. 과세표준은 양도 차익이 됩니다. 1번 그래서 틀렸고 2번 필요경비 계산 공제, 장특공제, 기본제 다 받을 수 없다고 그랬는데 뭐는 받을 수 있어요? 필요경비 계산 공제는 받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60% 양도세 세율 정도입니까? 아니고 몇 프로? 70%입니다. 비과세 감면 규정이 배제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다 배제입니다. 그 다음에 5번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1세대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 허가를 받지 않아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무허가주택은 자 비과세 받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해서 등기 의지합니다. 미등기 양도를 보지 않습니다. 1세대 1투에로서 건축법상 허가받지 않아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이에요.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이제 93번 문제 여러분이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94번 문제 여러분요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 95번 문제 있잖아요. 잠시 쉬었다가 이제 또 어려운 건데 양도소득금액 계산 특례, 그래 소득금액 계산 특례에서 우리가 배우자 직계존 미속간 이월과세 특례, 또 부당행위 예산 부인 특례, 요것도 이제 쭉 이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